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에 30년간 근무하고 지난 2월에 정년을 마치고 최근에는 제1이비인후과 강남에 있는 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우정입니다. 오늘 담석중 수술 이렇게 합니다. 사실 이 제목도 제가 정한 건 아닌데요. 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저는 외과 의사고요. 수술하는 장면을 너무 정난하게 보여줄 수 있지도 않고 또 그런 내용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살짝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합니다. 담석중 수술 이럴 때 합니다. 뭐 그런 정도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외과니까 수술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들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담낭, 우리하고 보통 담낭이라고 그러죠. 담석증, 그건 어디입니까? 그럼 담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담낭이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담낭은 저희가 이렇게 이 간 밑에 위치한 서양배 모양으로 주머니 형태의 구조물입니다. 약 7cm, 4cm, 그리고 약 그 안에 이렇게 여기 쓸개 주머니를 보면 간이 이렇게 있죠. 우상복부에 간이 있고 그 밑에 쓸개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대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약 한 그 50cc 정도의 그 물이 담즙이 들어있죠. 우리말로는 쓸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쓸개라는 말은 담낭이야 중국 한문에서 시작된 말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옛날 중국 한문이고 요거는 이제 간 자체로 쓰이고 있는 담낭인데 쓸개는 뭘까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쓸개가 쓰다입니다. 쓰다. 우리가 먹어보니까 되게 쓰더라. 그 쓰에다가 개자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날개, 지우개 하고 붙이듯이 그래서 쓸개, 쓴 주머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듣는 얘기 중에 이런 실없는 소리 하는 사람을 쓸개 빠진 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실없는 말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쓸개 빠진 놈이라고 그러죠. 또 오히려 담대하게 막 통이 큰 사람은 담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담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많은 쓸개를 띠는 사람 중에 저 쓸개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고 묻는 사람들한테 제가 많이 해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놀라는 사슴 있죠. 사슴은 조금만 가면 도망가죠. 그래서 잡아보니까 안에 쓸개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슴, 대표적인 말이요. 낙타, 코끼리, 기린, 코뿔소, 쥐 중의 일부 이런 동물들이 쓸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주로 초식 동물이 없고 육식 동물이 있지만 그래서 환자 보고 쓸개를 띠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쓸개 띠면 마음씨 착한 초식 동물처럼 착해집니다. 그런 얘기를 주로 해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띠고 났더니 깜짝깜짝 놀라더라, 실없이 웃더라,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건 사실 근거 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쓸개는 보조 저장 탱크이기 때문에 없어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담낭 안에는 뭐가 들었다고 그랬죠? 담즙이 들어있어요. 주로 물 성분입니다. 물이 90%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담즙산, 인지질, 콜레스테롤, 빌리루빈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담즙산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한 800cc 나온다고 그러고요. 그럼 담즙은 쓸개 띠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이유 중에 담즙에서 소화효소를 만들질 않아요. 간에서 만든 담즙을 저장합니다. 근데 이 담즙 자체도 소화액이 아니고 소화에 좀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담즙산은 여기 보시면 지방을 분해해서 소화 흡수를 도와준다. 여러분 우리가 손에 기름기가 있을 때 비누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비누 칠하면 그 기름기가 잘 녹아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담즙이 지방분을 이렇게 잘 흡수되게 디터전트 또는 유화제 이런 것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성 또는 지용성 비타민도 같은 흡수 소화가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지질이나 콜레스테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물질이나 빌리루빈 이런 것들은 넘쳐나는 걸 버려놓은 그런 거. 이게 색깔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진한 초록색이고 제가 최근에 띈 환자를 이렇게 수술대에다 놓고 찍었던 그런 사진들을 여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주로 담낭을 어쩐 때 띠느냐? 즉 질환이 있어 띠는 거 아닙니까? 질환을 제가 오늘은 주로 담석증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크게 4가지로 담낭의 돌, 담석증이죠. 여러 가지 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성 담낭염 또는 선근, 선종 이런데 이건 왜 우리가 띄어야 되느냐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암하고 구별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혹이 생기죠. 혹 자체가 콜레스테롤은 사실은 콜레스테롤 용종은 암이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오돌도돌하게 있는 그런 경우들인데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덩어리가 있는 것이 이제 용종 중에 악성암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위나 대장은 내시경을 들여다보고 생긴 모양을 보고 조직 검사도 할 수 있는데 쓸개 안에 있는 용종은 조직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초음파 검사나 이런 검사를 해서 어떤 면에서는 모양도 보고 크기 가지고 이제 암이 될 위험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얘기하기 어렵지만 담도낭종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도 꽤 많은 아시아인에 많은 선천성 기형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담낭 질환의 한 카테고리로 넣고 쓸개를 띄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담석증을 잠깐 사진들을 제가 최근에 이제 은퇴 후에 여기 제일병원에 와서 제일의원에 와서 한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콜레스테롤 노란 돌들이 이렇게 있고요. 아주 큰 담낭의 돌이 이렇게 4cm, 2cm짜리. 그다음에 요거는 꼭 미더덕같이 생겼죠. 요거 콜레스테롤하고 칼슘이 섞인 거고, 요거 까만 거는 빌리루빈하고 칼슘이 섞인 그런 돌인데 거의 뭐 거의 100여 개 이상이 돌이 있던 이런 환자였습니다. 그럼 담석, 돌이라고 그러죠. 담석은 뭐냐? 이렇게 담낭이나 담관에 이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90%의 물 말고 있는 콜레스테롤이나 담즙산염 또는 빌리루빈이 농도가 끈적끈적해져 높아지면서 그것이 뭉쳐가지고 돌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되기 때문에 황록색을 띠는데 이 서구, 특히 미국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돌이 많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빌리루빈이나 칼슘이 많아서 까만 사람의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 70%가 약간 초록색이나 누런 콜레스테롤 돌인데 우리 한국 사람은 제가 보면 한 90% 가까이가 검정색의 돌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낭에 돌이 있다고 담석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담낭에 돌이 있는 사람들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증상성 담석증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말고 이제 조금 아픈 거, 급성 담낭염 이제 해서 담낭에 이 자갈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을 담석증이라고 하죠. 그럼 담석증이 이렇게 간에서 밑에서 담즙하고 있다가 담즙이 짜 내려가다가 여기 덜컥 맞거나 이런 데로 내려가거나 더 아래로 내려가서 아주 문제가 심각해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정상적인 간의 이 쓸개는 이렇게 벌써 8시간 이상 굶고 수술하려고 배를 들어가 본 사람의 쓸개인데도 별로 이렇게 팡팡하게 뺑뺑하게 늘어나 있지 않은데 지금 위에 있는 사람의 쓸개 사진을 보면 터지기 일보 직전에 빵빵한 상태, 급성 화농성 담낭염이었고 그 수술한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돌과 이 염증이 있어서 잘못하면 터지기도 하고요. 그럼 복막염이 생기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강경 수술도 못하고 개복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누가 담석이 많이 생기느냐?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도 여성 호르몬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다. 그래서 여자가 보통 남자보다 많고요. 특히 여자들은 나중에 피임약을 먹게 되면 그런 경우. 뭐 아무래도 그 가족이 또 먹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런 유전적 요인도 있고요. 체중이 좀 더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또 아무래도 더 잘생깁니다. 그 다음에 역시 식사와 관련이 있는데 뭐 이거를 일일이 다 얘기하려면 한이 없고요. 가끔 제가 요즘 그런 환자들을 보는데 요즘 여자분들, 젊은 여자분들이 살을 뺀다고 체중을 감소시키면 그 담낭이 쪼그라하면서 담즙이 농축이 돼가지고 담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체중 감소하느라고 생기서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족적으로는 여기 지도 보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인디언 중에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 인디언들은 64%인지 73% 이 너무 많이 생기죠. 한국 사람은 오히려 한 5에서 10%니까 적습니다. 근데 제가 이건 옛날 자료고요. 요즘 한 10%쯤은 생기는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 감소 약을 먹거나 당뇨가 있거나 우리가 보통 담석을 할 때 4F라고 얘기합니다. female 여자, 40대, fatty 뚱뚱한 사람, fertile 임신을 많이 한 사람. 그래서 4F라고 그러는데 남자가 보다 여자가 많고 요 네 가지 F일 때 많이 생긴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담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이 있지만 증상이 없이 되는 무증상 담석증이 있는가 하면 다양한 증상입니다. 뭐 복통, 황달, 뭐 발열, 뭐 이런까지 해서 일반적으로는
위경련 증상이 많이 나서 그냥 내과에 가서 위경련 약만 먹고 몇 년을 치료하시던 분들도 많이 저한테 옵니다. 사실은 콜리키 페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담낭 발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담석이 담낭을 따라가다 여기 담도관을 꽉 막거나 내게 되면 증상이 아주 심하죠. 이렇게 뺑뺑하게 붓죠. 그래서 우상복부 또는 어깨, 등 쪽 이렇게 아픕니다. 그래서 등 쪽이 아프면서 오른쪽 어깨 쪽이 아프면서 식사를 좀 기름진 음식을 많이 했을 때 그런 증상이 있다가 조금 오른쪽으로 눕고 나면 돌이 빠지면서 증상이 없이 좋아지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시면 아마 담석증이 아닐까. 이게 만약에 통증이 계속하고 토하고 열나고 황달이 있으면 이거는 심각한 이제 합병증이 생기니까 빨리 의사로 한테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가끔은 이런 맹장염, 위궤양, 과민성 대장, 췌장염, 심장질환, 간염 이런 병들도 담석증이 있다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실제로 사진에 담석이 있어요. 그런데 증상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환자가 있으면 심장마비가 오려고 하는 환자가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 환자는 담낭에 의한 담석증에 의한 통증이 아니고 심장마비가 오려고 하는 통증이기 때문에 치료를 잘못하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구별을 잘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담낭에 있는 돌은 진단은 단순합니다. 복부 초음파를 보면 이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물이 차 있는 초음파에서는 물이 까맣거든요. 물이 차 있는데 거기 돌이 있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영상이 있으면, 이렇게 여기 조그만 돌들이 오돌오돌 있으면 이게 담석이죠. CT에서도 오히려 담석은 CT보다 초음파가 더 예민도도 높고 정확합니다. 근데 CT에서도 가끔 이렇게 이 돌이 하얗게 염주알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MRI 검사에서 이렇게 돌들이 쫙 이렇게 까맣게, 여기서 오히려 까맣게 보이죠. CT에서는 하얗게 보이던 돌들이 여기 MRCP라고 해서 담도 촬영처럼 이렇게 있고, 가끔 이렇게 담도로 흘러내린 돌을 볼 수 있어서 MRI를 하면 담낭뿐 아니라 담도까지 흘러내린 돌도 볼 수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도에 흘러내린 돌을 훑어내는 그런 시술도 할 겸해서 내시경적 역행성 담도 촬영, 여기 보면 담도에 돌이 이렇게 흘러내려가 있는 거를 보고, 이거는 내시경으로 꺼내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 쓸개에 있는 돌만 제거해 주면 되죠. 쓸개를 띄워주면 되죠. 대부분 내과 선생님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외과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 과 선생님들이 증상이 없는 돌은 그냥 놔둬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증상이 있는 거는 당연히 수술하는 건 다 아시고 이해가 되는데, 증상이 없지만 이런 경우들에서는 우리가 담낭 띄는 걸 한번 이럴 때는 띄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자기 이렇게 이 담낭이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이 쫙 돼가지고 하얗게 CT에 나타나거나, 돌이 이제 크면요, 큰 돌이 바닥을 긁으면 계속해서 만성염증이 돼가지고, 특히 1cm 이상으로 10년, 20년 갖고 있거나 2cm 이상이더라도 심지어 3cm 이상이 되면 담낭암과 같이 있을 확률이 한 30% 됩니다. 2cm도 한 10 몇 프로 되고요. 1cm는 한 2, 3%, 4%였는데 오래 놔두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저도 특히 돌이 크면서 담낭이 벽이 두꺼워져 있으면 담낭암이 위험이 높습니다. 돌이 많은 경우라도 작더라도 작으니까 내비두세요 그러지만, 가끔은 작은 돌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조그만 구멍을 막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인 경우에는 합병증이 더 많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끔은 이제 담낭벽이 두꺼워지면 악성의 위험이 있고, 가족력으로 담도나 담낭암에 가족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더 위험하겠죠. 아까 선천성 기형 질환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오늘은 이렇게 담도 낭종처럼 담낭처럼 담도가 늘어나는 그런 병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담낭에 암이 잘 생기고, 담도가 늘어나지 않는 함유 이상이 있는 사람도 담낭암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이런 사람들도 담낭에 돌이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하지 마시고 미리 수술해 놓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아까 담석은 있지만 증상이 없어도 수술해야 되는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담석이 없어도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이 돌이 아니고 칼시피케이션이 쭉 돼 있을 때, 모양이 이상하고 용종이 크면 위하고 대장은 제가 용종이 있어도 이렇게 언제든지 보고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쓸개는 그게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저 크게 1cm가 넘으면 띄워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선천성 담 최담관 함유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 담도가 안 늘어났더라도 또 늘어나도 그렇고 이 여기에 담도에 암이 생기거나 그 췌장액이 거꾸로 담즙이 췌장으로 역류가 돼서 췌장암이 잘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평생 아주 잘 추적 관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이 없고 다른 것도 없지만 하여튼 담석증 때 나타나는 증상하고 비슷하게 이 뭔가 수축 기능이 시원치 않은 거를 우리가 빌리아리 디스카이네이지아 또는 무담석성 담낭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담석증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잠깐 제가 물을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신촌에 한 30년간 있고 이번에 이제 정년했는데 30년 동안 담낭을 뭐 한 8,000명, 8,500명 정도 뛰었는데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냥 담석이라고 놔두고 있다가 뒤늦게 담낭암이 발견되었는데 수술을 못하게 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제일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 조금 돌 때문에 담낭을 띄는 거를 좀 예민한 편이죠. 왜냐면 결국은 미리 뛰는 게 좀 좋지 않나. 물론 담낭 뛰는 거에 대한 뭐 부작용도 있고 나쁜 쪽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을 미리 좀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담낭암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지만 담석증은 북미의 인디언들 또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아시아인은 적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 남미, 인디언 중에 남미, 칠레, 이 아르헨티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상하게 일본, 중국, 차이나가 오히려 이 남미나 북미 사람보다는 담석은 적게 생기는데 담낭암은 거의 1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담낭 돌 자체가 콜레스테롤이 아니고 빌리루빈 칼슘 돌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모르고 그래서 저희는 한국은 돌 생기는 환자 수, 담석증의 비율은 그닥지 높지 않지만 담낭암의 위험이 전 세계에서 뭐 거의 탑 랭킹에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은 예민하게 수술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담낭암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낭의 돌, 그러니까 담낭암의 가장 그 위험한 요인들을 쭉 리스트를 하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좀 시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못 살 때는 장티푸스 걸리는 것도 담낭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파키스탄이나 네팔 이런 쪽의 담낭암들은 장티푸스하고 관련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위생이 많이 좋아졌고 해서 장티푸스가 별로 없죠. 지금은 현재 어떤 사람이 담낭암이 많이 걸리냐면 담석증이 담낭암의 가장 위험 요인이 됩니다. 뭐 이제 밑에 또 몇 가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담석증을 아주 과감하게 제일 먼저 담낭암의 위험 요인 중에 1등으로 제가 올렸어요. 자, 보시면 담낭의 돌이 2cm면 돌이 없는 사람의 2.4배입니다. 3cm면요, 갑자기 올라가요. 10.1배. 그러니까 1cm도 저는 사실은 1.3배이긴 하지만 저는 1cm도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1cm 가지고 증상이 없으면 매년 검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담낭벽이 두꺼워지지만 않으면 좀 버틸 수는 있지만 괜찮습니다라고 놔뒀더니 5년, 10년 뒤에 왔는데 검사해 보니까 이미 담낭암이 생겼고 수술할 단계를 놓쳐서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그러다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봐서 저는 담석증을 수술하는 기준을 저 개인적으로는 1cm로 잡고 있습니다. 조금 예민하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성 담낭염, 선근종, 담낭벽 비후. 옛날에 우리가 전라도가 아니라 경상도 낙동강 지역의 간흡충, 리버 플루크라고 하는 것이죠. 간흡충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담도암이나 간암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티푸스.
그다음에 면역 질환, 크론, 뭐 얼서라이티브 콜라이티스 뭐 이런 병들도 만성 담낭염을 일으키면서 담낭암이 잘 생겨서 이런 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를 한다든지 무슨 여러 가지 좀 정기적 추적 검사를 필요로 합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도자기형 형태의 석회화된, 원래 담낭은 CT에서 석회화된 게 보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석회화된 담낭벽이 보이면 미리 위험하다. 용종은 아까도 위나 대장은 언제든지 내시경을 우리가 요즘은 건강검진을 자주 하니까 들어가서 보고 이상하면 조직검사하고 더 이상하면 다 띄면 되는데 쓸개를 용종만 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콜레스테롤 용종이냐 암이 될 수 있는 선종이냐의 구별이 어려워서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용종은 웬만큼 커서는 1cm 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커지면 이거는 암이 되려고 하는 선종은 점점 아무리 암이라도 초기엔 다 작을 거 아니에요. 작을 때 보다가 이게 커지는 경향이 보이면 그때는 과감하게 수술을 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천성 췌장간 함유 이상은 제가 오늘 이렇게 리스트만 해드리고 자세히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0년 일해본 바에 하면 우리나라 사람, 이거 원래 췌담류관 함유 이상이라는 걸 맨 처음에 발견한 사람은 일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은 그런 질환이에요. 그래서 저는 관심 갖고 이 분야에 대한 치료를 많이 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석기 여자가 많고 결국은 담낭에 돌도 많으니까 담낭암도 많습니다. 그 다음 뭐 유전이나 과체중 뭐 이런 것들은 다 뭐 흡연만 해도 위험한 건 다 아시고 있고. 아까 제가 지도 잠깐 보여드리면서 얘기했지만 인디언에 많기는 한데 그 인디언 중에 생기는 확률은 북미의 인디언이 많이 생기지만 이 담낭암은 칠레, 그다음에 인도 북부, 라틴 아메리카, 폴란드, 아시아, 한국계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석증의 이 빈도보다도 오히려 좀 쌀을 먹어서 생기는 그런 빌리루빈 또는 그런 것들이 이 담석을 만들면서 그것이 암의 원인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담낭암에서 상당히 많은 환자가 생기는 그런 뭐 아프리카에서는 가끔 뭐 이 콩에서 나오는 그 곰팡이 아플라톡신이 뭐 바람 유전인자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고 있는 콩이나 우리나라에서 나는 콩에는 이 아플라톡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담낭 이렇게 뛰자가 아니라 담낭 이럴 때 뛰자 오늘 주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담낭암의 위험이 있거나 담낭에 돌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암의 위험성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예방적으로라도 쓸개를 띄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험 요인까지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제 좀 질문을 전장으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그런 질문이 있네요. 담도를 흘러내려서 담도의 끄트머리인 췌관 입구까지 내려가면 췌장염이 생기죠. 그러니까 근데 재수 좋게 그 췌장염이 생겼지만 치료를 잘해서 그 돌이 빠져나가거나 뭐 끄집어냈거나 그러면 췌장염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평생 술 마시면 안 되느냐? 급성 췌장염은 완벽하게 거의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만성 췌장염이 아닌 경우만 아니라면 사실은 술은 먹어도 되는데 문제는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췌장염이 생겼던 원인은 담석이었죠. 담석이 흘러서 담도를 따라 내려가다가 췌관을 막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낭에 있는 돌과 담낭을 다 제거해주는 원인을 해결하면 다시는 돌이 내려갈 일이 없으니까 사실은 췌장염도 생길 일이 없고 그러면 술도 드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담낭의 돌을 계속 놔두면서 또 술을 먹으면 그 담낭이 또 쥐어짜다가 돌을 또 흘러내려서 췌관을 또 막아서 췌장염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질문하신 분처럼 이 췌장염이 생겼다고 평생 술 마시면 안 되나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가끔 배꼽 쪽이 아프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수술한 상처고요. 수술하고 나서도 담낭에 돌이 있던 것처럼 비슷한 증상을 우리가 보통 담낭 절제 후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돌이 혹시 하나 흘러내린 게 담도에 있거나 담낭관에 돌이 낑겨 있거나 뭔가 이 빌리아리 디스카이네이자처럼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보단 사실은 괜히 수술했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검사를 해서 남아져 있는 돌이나 낑겨 있는 돌이 없다라는 점검을 하시는 게 좋겠죠. 윤승희 씨 분은 담석이 있는데 1년 정도 우소산, 소위 우리가 우르소데옥시콜릭 애시드라고 그러죠. 우리가 우루사라고 그러죠. 우소산, 같은 얘기입니다. 4개월마다 초음파로 변화를 보고 있는데 담석의 모양이 변해가고 있긴 한데 약 없이 먹어질 수 있는, 우리가요, 담낭의 돌은 콜레스테롤 스톤인 경우에는 담즙산인 우르소데옥시콜릭 애시드, 소위 2차 담즙산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먹으면 담즙에 의해서 생긴 돌이 조금 녹습니다. 그래서 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을 한 4개월, 6개월 먹으면 돌이 없어지거나 조그매지는 수가 있는데,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 돌은 콜레스테롤 돌이 한 1-20%밖에 없고 대부분 빌리루빈 돌이기 때문에, 빌리루빈 돌은 우르소데옥시콜릭 애시드, 우루사 먹어서 녹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죠. 두 번째로는 우르소데옥시콜릭 애시드를 4개월, 6개월 먹어서 돌에 좀 없어지거나 했는데 약을 끊으면 자기 가지고 있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은 거의 10년 전, 20년 전에는 담석에서 우르소데옥시콜릭 애시드를 4개월, 6개월 이렇게까지 약을 먹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어느 내과 선생님도 그렇고 외과 선생님은 더군다나 거의 우르소데옥시콜릭 애시드를 그렇게 장복시키는 것을 권하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담석증 때문에 아스라라는 분은 수술을 했는데 검사 때는 담석이 하나라고 그랬는데 여러 개 나왔다. 그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초음파 검사가 CT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정확합니다. CT에서는 담석이 잘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칼슘이 많이 차여서 하얗게 되면 잘 보이는데, 그래서 CT에서는 돌이 하나처럼 보였는데 띄고 났더니 사실은 초음파를 했으면 아마 여러 개를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인데 여러 개다, 그것이 오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검사를 했느냐에 따라도 다르고 돌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이 있으면 하나든 두 개든 여러 개든 수술을 한 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개수가 안 맞았다고. 최근에 최근도 아니고 한 달 전에 CT를 찍었더니 CT에서는 돌이 0.1cm라고 그러는데, 초음파를 제가 외래에서 저는 지금도 제1이비인후과 외과에서 초음파를 제가 직접 하거든요. 외과 의사지만 해봤더니 돌이 4cm짜리가 있고 또 2cm짜리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사진에도 잠깐 나왔다 했지만, 그리고 수술해봤더니 정말로 4cm짜리 하나하고 2cm짜리 줬더니 환자가 이거 자기 돌 맞느냐고. 제가 어디 가서 길거리에서 주운 돌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도 수술과 상황이 다른 거는 아마도 초음파나 또 이 CT나 이런 검사의 차이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커피 관장으로 결석을 빼낼 수 있다는 건 이건 말이 되는 거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는 건 절대로 되지 않는 거고, 차라리 좀 아까 우루사를 먹어서 좀 결석이 좀 높은데, 저는 그걸 녹일 수 있는 확률도 낮고 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씨는 콩팥 방광을 볼 때 복부 초음파를 하는 경우에 담석증이 있나 없나를 확인되나요? 예, 됩니다. 우리가 복부 초음파를 하면요, 초음파가 참 좋은 게 그냥 보면서 방광, 여자 같으면 난소, 자궁, 창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서
대장 쪽, 그다음 대장 쪽은 오히려 가스가 많아서 잘 안 보입니다. 담낭, 간, 뭐 심지어 심장까지도 다 볼 수 있는데 다만 초음파는 배를 100% 볼 수 있지 않습니다. 간의 저 위쪽, 뒤쪽은 안 보이고요. 췌장도 이 머리는 잘 보이는데 꼬리 쪽은 안 보이고요. 가스가 있으면 초음파가 통과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가스가 있으면 또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초음파 검사가 담석을 찾는 데는 예민도는 높지만 이 어떤 질환을 찾는 데 있어의 정확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로 제가 췌장암 같은 거 검사할 때는 초음파도 하지만 CT 검사를 더 신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요새는 MRI도 하고 그렇고. 아까 바람이 또 얘기했지만 급성 췌장염을 알았을 경우에 담낭을 신경 써야 물론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급성 췌장염도 하나의 다른 질환이고요. 급성 췌장염의 원인 중에 알코올, 술 먹어서 생긴 급성 췌장염도 있고 면역성 급성 췌장염도 있고 뭐 이상한 알러지도 있지만 담석 때문에 그럴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알코올 때문에 생기는 일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술 고도주, 특히 소주나 뭐 양주 같은 거 먹고 생겼을 때 생기는 그런 급성 췌장염 말고는 아마도 담석증에 의해서 담석이 흘러내려서 췌관을 막은 급성 췌장염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담낭을 신경 써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 이제 질문을 좀 받았고요. 이제 진짜 오늘 제목인 담석증 어떻게 수술하나요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이 아니라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당연히 개복이라고 그러죠. 복, 배를 개, 연다. 그래서 이렇게 열었어요. 20cm. 슬개를 띄면 뭐 잘 보이니까 좋은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는 1987년에 복강경으로 담낭 절제술을 프랑스의 모레라는 사람이 최초로 했고요. 우리나라는 90년, 91년에 최초로 복강경 담낭 절제술, 저도 그때 복강경 수술을 배워서 92년부터는 제가 복강경으로 담낭 절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과 같이 구멍, 뭐 여기는 연필 구멍이고 여기는 제가 한 손가락 구멍 정도로 구멍에서 4개 또는 3개, 뭐 최근에는 한 구멍으로 뚫고서 기구를 집어넣어서 똑같이 배 열고 하는 거와 같은 그런 수술합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복강경 수술이 배를 열면 이렇게 배를 열죠. 한 20cm. 그럼 뭐 이렇게 열어서 수술하니까 뭐 잘 보이고 좋고 입체감 있고 좋은데 이 흉터가 뭐 좀 작게 째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통 흉터가 심하죠. 그래서 복강경 하시기 보면 이렇게 카메라하고 이렇게 제가 기구로 세 구멍 넣고 이렇게 기구를 넣어서 하게 되면 연필구멍 같은 흉터는 사실은 거의 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990년 초창기에 뭐 회복이 빠르다, 입원 기간 빠르다, 일상생활 복귀 빠르다, 통증이 적다, 흉터도 적다, 이건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이건 뭐 아주 옛날에 하던 옛날 얘기고 지금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2005년, 저는 개인적으로 2007년부터 구멍 하나로 이렇게 배에 구멍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걸 넣고는 거기다 처음에는 이렇게 장갑을 해서 장갑에 각 손가락에 기구를 넣어서 이렇게 수술을 해서 그거를 한 구멍 단일 통로 복강경 담낭 수술을 해놓고 나서 배꼽을 째면 배꼽이 사실은 제가 뱃속의 어머니하고 연결이 됐던 탯줄입니다. 배꼽이 원래 그 탯줄이 떨어진 흉터거든요. 그 흉터를 이용해서 수술하면 나중에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배꼽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했고 제가 2009년에 요런 저희가 직접 특허를 내고 개발한 리스 글러브 포트라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단일 통로 복강경 수술에 많이 쓰이는 이 포트가 이거고 제가 개발한 거고요. 이걸로 저는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모든 수술을 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염증이 심하거나 너무 뚱뚱하거나 위험한 경우는 이걸 하다가 사고가 나면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아주 증상도 없이 심플하면서 간단하면서 쉬운 것들은 이 단일 통로 복강경 절제술.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교적 미용에 관심이 많고 뭐 헬스클럽에 다니시는 여자분이고 마르신 분이고 아직 젊고 이런 분들은 단일 통로 복강경을 해드리고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드신 분들을 괜히 단일 통로 복강경 한다고 그러다가 사고 나서 담도를 자르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더 중요하다.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단일 구멍 하나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단일 통로 초창기에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리스 글로브포트라는 걸 만들기 특허 내기 전에 이렇게 제작해서 했던 것이고, 이것이 이렇게 한 구멍, 배꼽에 한 구멍 넣잖아요, 여기요. 한 구멍 내고 이 손가락 같은 장갑처럼 돼 있는 걸로 기구들을 4개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수술하죠. 조금 더 보시면,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단일 통로 복강경 수술인데, 여기 제가 개발한 리스 글로브포트를 넣고 배꼽에, 그리고는 기구를 똑같이 4구멍입니다. 카메라, 메인 액션, 붙잡아주는 거 2개, 이렇게 해서 4구멍으로 해서 수술인데, 4구멍이 아니라 한 구멍에 4개를 다 집어넣고 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단일 통로지만 기구는 4개가 다 들어간다, 또는 3개가 들어간다 해서 단일 통로 복강경 담낭 절제술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명의에 나올 때 그때 잠깐 그 방송국하고 같이 제작했던 단일 통로 복강경 담낭 절제술에 대한 지치 수술은 이게 뭐 보여주기가 좀 어려우니까 애니메이션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전에는 이렇게 4구멍을 뚫었어요. 그래도 흉터가 적어서 많지만 이제는 더 적게 배꼽에 하나를 뚫어가지고요 합니다. 여기 간 밑에 쓸개가 있죠. 담낭이라고요. 쓸개. 근데 쓸개는 담도에 연결된 담낭관이라는 게 있고, 쓸개도 동맥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담낭 동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을 자르고 피가 안 나게 하고 담낭관을 잘라서 떼어내면 됩니다. 자, 배꼽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이 4구멍이 들어갈 수 있는 기구를 넣고, 이 4구멍에 넣고 이렇게 막 오른손 왼손 막, 이게 굉장히 이제 고난이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일 통로는 아주 전문가한테 해야지 초보자한테 하면 사고 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맥을 먼저 결찰을 해요. 이건 지금은 어떤 분은 플라스틱 계열로 하는 분도 있고 쇠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플라스틱 또 이물질 반응이 조금 있기 때문에 주로 철제, 티타늄이라고 하는 인체에 안전한 그런 쇠로 된 호치키 쌀 같은 거죠. 그걸로 이렇게 찝고 남는 쪽에 혹시 빠질까봐 2알을 물고 이제 꺼내는 쓸개 쪽에 하나를 넣어서, 그다음에 주머니를 넣습니다. 주머니를 넣어서 파우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주머니에다 넣어서 쓸개를 이렇게 꺼내고 있죠. 그러면 깨끗하게 나오고, 그 배꼽 열었던 한 2cm 정도 되는 구멍을 싹 꼬매주면 진짜 뭐 깜쪽같이 수술 안 받았다고 할 정도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깜쪽 같은 그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벌써 이 단일 통로 복강경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 병원들, 제가 병원 이름을 대기는 좀 그렇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단일 통로로 할 필요는 없다. 비교적 쉽고 염증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담낭을 단일 통로로 하는 걸 인정하지만, 염증이 좀 있고 나이가 들고 위험하고 이런 사람들은, 특히 여자보다는 남자가 좀 더 뱃속이 복잡합니다. 이상하게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일 통로보다는 안전하게 4구멍 또는 3구멍을 뚫어서, 그렇게 뚫으면 수술이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중요한 건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성에게는 단일 통로 복강경 수술을 별로 잘 안 해드리고 있어요. 뭐 혹시는 바디빌더가 되고 흉터가 좀 안 보이고 배꼽에만 했으면 모르겠다 그러지만, 그런 거 아닌다 하면은 주로 여성분 중에 젊은, 그리고 체중이 많이 안 나가는, 우리가 BMI라고 그러는데 BMI가 높지 않은 그런 여성. 질문이 한 분 들어왔는데, 이 쇠로 된 클립이 뱃속에 남는데 어떻게 돼? 그거는 거의 문제 없습니다. 요새 뭐 무릎 수술도 쇠도 넣고 고관절도 다 쇠로 넣는데, 그거와 비슷한 티타늄으로 만든 재질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영하킴, 40대 여성이 위 관련 소화불량이 잦으면 초음파를 봐야 할까요? 당근입니다. 당연합니다. 왜냐? 아까 얘기했죠? 누가 담석이 많이 생기느냐? 여자, 그 다음에 임신을 많이 했거나, fertile, female, 40대, 그쵸? 그 다음에 조금 뚱뚱한, fatty. 그러면 담낭에 돌이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냥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해서 소화제만 드시지 마시고,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하면 뭐 그냥 단박에 5분 내로 그냥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초음파 검사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피스라는 분이 질문을 했는데,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이거는
사실 3년 전에 단일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뭐 단일이든 뭐 다공이든 뭐 담낭 절제술을 쓸개가 빠진 사람이 된 건데, 담낭 절제술을 하면 담낭이 없을 때 담낭 췌장암이나 담도암에 걸릴 일이 높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까? 약간 높다는 논문이 몇 편이 있고요. 상관없다라는 논문이 몇 편이 있고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담낭 절제술 후 췌장암이나 담도암에 걸릴 일 높다는 쪽에 배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환자가 저는 가슴 아픈 제 기억이 있느냐면, 사실은 이 사람이 췌장암이었고 사실은 담도암이었는데 이제 시작하는 상태죠.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속에서 췌장암이 막 진행이 되고 있거나 담도암이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쓱 검사를 하니까 담낭에 돌이 발견된 거예요. 당신 담석입니다. 그럼 수술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내다가 1년 있다가 담도암이 발견되고 췌장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젊고 뭐 이런 사람들은 아닌 다음에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그냥 담낭을 띄기 전에 혹시 이분이 가족력이 있거나 아까 얘기한 대로 담배를 많이 피거나 또 뭐 몇 가지 얘기한 적이 있죠. 담낭염이 잘 걸릴 만한 요소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꼭 초음파만 하지 않고 CT, 경우에 따라서는 MRI, 뭐 페트 검사 이런 검사를 다 해서 췌장암이나 담도암이 없다라는 확인을 하고 담낭을 띱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담낭을 띄면 뭐 암이 좀 더 생긴다. 오히려 담낭을 띄면 또 덜 생기는 유방암 같은 것들은 또 덜 생긴다고 돼 있고요. 뭐 그런데 담도암은 좀 더 생긴다 그러는데 그 위험 확률이 뭐 3배, 4배 이게 아니라 뭐 1점 이래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담낭 수술 후 암이 더 생긴다. 그런데 저는 문제가 있는 담낭을 띄어서 생기는 이점이 더 득실을 따졌을 때 우리가 가성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쓸개를 띄는 쪽에다가 더 걸고 싶습니다. 이 정희열이라는 분은 초음파로 담석이 많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 보니까 자갈밭이라고 하는데요. 자갈밭은 당연히 수술해야 됩니다. 무증상에 조그맣고 작은 돌이 하나 있을 때는 수술을 안 하지만 여러 개이거나 작아도 여러 개거나 그 돌이 크거나 증상이 있거나 하면 과감히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누가 자갈밭이라고 그러는데 자갈밭이라고 들으신 분은 담낭을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질문에는 뭐 C1SW라는 분은 주사바늘이 찌를 때 무서워서 전신마취가 들어온 못 견웠던데, 요즘에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전신마취 하면 10,000명 중에 1명 정도가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요새는요 전신마취 하면 한 10만 명 정도 해야 한 명이 뭐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못 깨어나는 일은 요즘 거의 없고요. 그래서 그건 사실 마취만 걸면 그 다음에 본인은 다 까먹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때는 그냥 잊어먹고 수술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단일 통로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잠깐 동영상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이것도 나무라는 분이 지금 담낭의 담석 2.7cm인데 증상이 있을 때 오라는데, 그 증상이라는 게 어떠한 고통이, 저는 그 대학병원에 계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0.7cm도 아니고 2.7cm인데 그냥 놔두라고 그랬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혹시 내과 선생님들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적어도 외과 선생님이었으면은 그런 얘기 안 했을 거고, 2.7cm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2cm면 담낭암이 걸릴 확률이 2.4배고요. 3cm면 10.1배입니다. 그럼 2.7cm면 적어도 5배 내지 6배, 7배 이렇게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2.7cm면 저는 그냥 담낭을 띄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은 뭐 사람 따라 다르니까요. 그건 뭐 고통이 어째야 할까요? 이러는데 미리 저는 암이 무서워서라도 띄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담낭, 제가 이거 뭐 싱글 포트 콜레스텍토미 한 이 동영상, 이거 실제 수술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수술인데 이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잠깐 이제 한 2, 3분만 좀, 이게 배꼽을 잽니다. 배꼽의 아래도 째고 위도 째고 옆으로 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기술적으로 어렵지만 배꼽 가운데를 잽니다. 왜냐하면 배꼽 가운데를 째면 나중에 아무르고 나면 쏙 들어가서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흉터를 안 보여주는 면에 있어서는 배꼽 가운데로 중앙절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보고 배워와가지고 거기 흉터에 1993년부터 지금까지 담낭 수술을 대부분의 경우, 뭐 아주 어려운 경우 빼놓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배꼽 가운데로 이렇게 뚫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만든 그 리스 글로브 포트라는 거를 뱃속에 집어넣는 장면을 한번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는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만든 이 비닐루, 마른 비닐루라는 데 사실은 폴리우레탄입니다. 비닐루는 바이닐은 쉽게 찢어지고요. 폴리우레탄은 뭐 굉장히 질겨서 찢어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중으로 해서 여기 구멍 4개가 있고요. 뱃속에 공기 집어넣는 공기 주머니도 계속 있고요.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제 뱃속에 이 주머니를 이렇게 집어 말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뱃속에 이제 공기를 넣습니다. 복강경 수술은 뱃속에 기복이라고 그래요. 그 가스를 집어넣고 수술합니다. 근데 가스를 산소를 넣거나 이 공기 중에 이 공기를 넣으면 그 안에 산소가 20%가 들어있죠. 그래서 전기로 뭘 소작하거나 그러면 폭발을 해요. 그래서 폭파하지 않는 가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CO2 가스입니다. CO가 아니고 CO2요. CO2 가스는 전기나 스파크나 이런 데서 불꽃이 생기지 않고 또 몸에서 흡수가 빨리 되고 바로 흡수돼서 폐로 나가서 그냥 호흡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쓰고 있는 복강경 수술에 쓰는 기복, 기체는 CO2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뭐 가격도 싸고 환자에게 부담도 적고 합병증도 적고 그래서 이제 4구멍짜리 이제 카메라 집어넣고 있습니다. 카메라 이제 뱃속으로 집어넣는 과정을 보이시죠? 여러분 이제 뱃속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담낭에 혹이 있는 경우도 수술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됐는데요. 아까 얘기했죠. 담낭의 혹은 크게는 콜레스테롤 용종, 그 다음에 선종. 근데 콜레스테롤 용종은 수술 안 해도 돼요. 암이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선종은 암이 될 확률이 뭐 많게는 10%, 20%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혹이 콜레스테롤 용종인지 선종인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즈로 1cm가 넘으면 수술을 해야 된다. 사이즈가 크면 암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당연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담석도 2cm면 담낭암이 생기는데 담낭에 혹이 2cm면 담석보다 더 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자, 이렇게 보시면 4구멍에 카메라 집어넣고 각각의 기구를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을 집어넣고 그러려니까 이게 이 구멍을 넣고 좌우 상하가 반대로 되는 수술해서 또 좌우 상하를 또 반대로 해가지고 수술하려니까 저게 이제 뱃속 사진을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뱃속 사진을 너무 적나라하게 많이 보여드릴 수는 없고 한 1분 정도만 더 보여드리고 오늘 치료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잠깐 이제 1분 정도 동영상을 보시면서 담낭에는 크게 담석증, 만성 담낭염, 담낭용종, 그 다음에 이제 이 담도낭종이라고.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우리나라 인구의 한 10%, 여자들은 10%, 남자는 한 5% 정도가 담석, 담낭에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인디안들은 뭐 60%까지 담석이 생기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니까 수술이 필요하고 또 담석이 크거나 여러 개거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보면 만성염증과 동반을 해서 암이 되니까 저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저렇게 한 구멍에다 4개의 기구를 넣고 오른손 왼손 붙잡은 사람, 카메라 잡은 사람, 보조수가 또 담낭을 밀고 뭐 그야말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금 수술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카메라를 통해서 화면을 보고 수술하니까 지금 이렇게 수술하는 장면 이렇게 전기로 지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보이죠. 이 장면은 이 정도로만 보여드릴게요. 더 보여드리면 너무 이게 지금 뱃속에 요게 쓸개입니다. 간에 밑에 있는 쓸개. 그리고 거기 이제 담낭, 요게 담낭관하고 담낭, 여기를 자르고 이제 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만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나 또는 다른 데 많이 나와 있는 동영상이고요. 그래서 오늘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제가 이 담석증 수술 어떻게 하나, 저는 오늘 어떻게 하나도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이럴 때 하는 게 좋고, 수술은 이렇게 복강경으로 하면 됩니다. 혹시 질문이 사실 들어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안 들어온 질문이지만 제가 한번 거꾸로 하면 로봇 수술 얘기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전 로봇 수술을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로봇 수술을 제가 2005년 7월 15일 날 복강경으로 담낭 로봇 수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봇 수술을 하기 위해서 담낭의 용종을 수술했는데, 미국의 경우는 로봇으로 담낭을 많이 띱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로봇으로 하나 그냥 복강경으로 하나 수가가 똑같고 환자가 부담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로봇 수술을 연습하기 위해서 그냥 담낭을 많이 띄는데, 우리나라는 로봇 수술하게 되면 약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의 그러니까 의료비 보험 커버가 안 되는 비보험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굳이 기술 좋으신 선생님 만나면 복강경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 수술은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석증 수술 이렇게 한다, 이럴 때 한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셨고 또 그 다음에 좋은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